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계하여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핵심이 결국 당대표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리고 그 대표 지도 아래 내년 총선거에 어떻게 유효한 공천 전략을 구사해서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아는 그런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대표 물망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망졸망하고 고만고만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조용한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올망졸망 고만고만한 사람 가운데 뽑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큰 포부의 전략을 갖고 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이 시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우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저는 종북주사파 정권의 종식과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겠으나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뽑혀놨는데 지금 민주당에 짓눌려가지고 당초에 윤 대통령이 의도한 종북주사파 척결 그리고 부패 척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우리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거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야 된다. 그런 전당대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전쟁 범죄자입니다. 3월 9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거 과정과 선거 후에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대표를 비난,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이 찬스의 고리가 열리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그래서 뭐 경선 룰을 바꾼 것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뒷방에 앉아가지고 뒷방 골방에 앉아있는지 거기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 잘못됐으면 치고 나와서 당당히 뭐 얘기를 하든지. 그 전범자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궁시렁궁시렁 해가지고 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 어떻게 좀 신중한 행동을 못하느냐 이거지.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뭐 전당대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도덕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통령, 그걸 안 맡아서 해야지. 그거 맡아놓고 또 대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았으면 그 자리에 맞는 동안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뭐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을 빌려 와가지고 그걸 모방해서 신혼부부의 대출금을 낳는 자녀 수에 따라서 탕감해주는 이런 걸 불쑥 던졌다. 그것이 개인 의견이 됐든 뭐가 됐든 공개적으로 공론장에 붙이기 위해서는 직속 상관인 위원장의 대통령의 결재도 있어야 되고 또 관계 부처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불쑥 던지니까 대통령실이 발끈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처신이 이게 나대고 있다. 그러니까 올망졸망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중적 지지도가 별 볼일 없이 낮은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윤심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만고만, 피로감을 주는 이름, 그리고 올망졸망, 티격태격, 이런 전당대회. 그러니까 찻잔 속에 이게 잔물결이 일어난다. 찻잔 속에 태풍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찻잔 속에 파랑이 일어날 뿐이다. 어디 사람이 없느냐? 국민의힘당 이 시기에 당대표를 할 사람이 없느냐? 당대표로 우뚝 서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산을 품에 안는 거예요. 용산을. 대통령이 들으면 좀 거슬릴지 모르겠으나 나쁜 의미가 아니죠. 용산을 품에 안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코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포부와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찻잔 속에 있는 파랑을 태풍으로 변질시켜 찻잔을 깨고 나올 그런 새 지도자 상을 보일 사람은 없느냐, 이 시기에. 제가 조금 분노한 것 같지요?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백주에 등잔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맸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는다고. 종북주사파 종식을 위해서 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하고 그리하여 목표로 한 부패 척결도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당의 저런 모습이 정말 성에 차지 않고 뭐 통탄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지금 이 짧은 시기라도 이미 등장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게 군자 표변 큰 포부를 좀 가지고 용산의 눈치 보지 않고 올망졸망한 가운데서 누가 탁 치고 나오는 이런 지도자 상을 가진 사람이 출연할 수 없느냐? 이 사람들아, 유승민,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또 누구 있겠지요? 이 상태로 가면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전당대회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뽑힌 지도자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인데, 내년 4월 총선거 이전까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제3자 뇌물죄로 성남지청에 출두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들이 줄줄이 있죠. 핵심은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쌍방울 회장으로 변호사비 대납의 주역을 맡았던 김성태라는 사람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으니까 조만간에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달려있는 이런 줄줄이 이 사법처리 사건은 아마도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없는 기간에 빠른 미래에 그는 아마 낙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저런 범죄 덩어리가 지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당하고 들쭉날쭉한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에 책임질 사람은 결국은 107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런 논평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낙마 안 할 것이다. 성남FC 사건도 불구속 기소하고 대장동 게이트는 검찰이 미적거리고 이런 사이에 선거가 다가왔다. 그가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민주당의 기세가 더 살아날 수도 있다. 이재명으로 교체된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훨씬 깨끗한 사람일 테니까 그 민주당의 지지율 올라갈 거 아니냐. 이것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이재명의 지도해도 그 뚝심에 현혹된 국민들이 그래요 민주당이 선거에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비관적 의견까지 내놓는 견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당이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티격태격하고 그저 윤심이나 바라다 보고 이런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평론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07명 국회의원과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런 평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 제가 너무 황당한 바람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날짜는 가고 전당대회는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 가운데 그런저런 누구를 아마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포부와 경륜과 책략을 가지고 그 당대표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2년 반 전에 있었던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공천은 일부 지역에 범죄 행위가 있어서 범죄 행위. 돈 공천의 흔적이 역력해. TK, PK 지역에 또는 수도권에서도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지역에 돈 냄새가 풀풀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사실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김영우 위원장 자신이 선거 후에 이번 공천은 잘못됐다고 사과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략이 끼어들고 돈 공천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당은 폭삭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천 룰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해당 지역에 신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뽑아내느냐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현재 지략으로 봐갖고 이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20대, 30대, 40대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 아니지요. 노령화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50, 60대, 70대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 세대별로 해당 지역에 신망이 있고 깨끗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이런 후보들.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역 의원 107명은 다시 공천받기 위해서 용산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용산에 윤심이 작용된다고 하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알랑달랑거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래도 이 임기가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는데 1년 4개월 남은 국회의원의 그 임기 중에 그런 대로 해야 할 일이 꿋꿋이 서서 민주당과 대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가벼운 처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공천을 받는다 하는 일이 있어서는 국민의힘당이 망하는 길로 간다. 사실 지난 6월 1일 지방총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의힘당이 공천받으면 당선이 낙관시 되는 지역 곳곳에서도 그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여러 정보들이 저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전부 종합했을 때 어떻든 새로운 대표가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늘에 맹세코 한번 표변해서 자기 헌신을 할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올망졸망,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올망졸망, 고만고만, 피로감이 있는 이름, 그들 가운데 뽑히겠지요. 그러나 군자 표변이란 말이 있으니까 대표가 되면 큰 포부로 용산을 품에 안듯이 공천도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을 뽑고 이런 결단, 일생일대에 내가 여기에 헌신한다 하는 이런 각오를 내보이는 그런 사람을이라도 탄생시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정말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